주차해놓은 차 들어받았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차 몇 메다 끌고 왔어요? 100m 넘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숙취 운전이 적발돼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법원의 선처로 면허를 되찾게 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최근 움직임과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제가 언급한 숙취 면허 취소 택시 판결.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60대인데요. 2017년 7월에 새벽에 영업차 차를 몰고 나옵니다. 택시를 몰고 나왔다가 단속에 걸렸는데요. 근데 당시 나온 수치가 0.067, 그러니까 네. 면허 정지 수준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벌점 100점을 부과가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네. 이런 다른 벌점들이 30점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30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1년에 벌점이 121점이 넘어가면은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 이게 나의 생계 수단인데 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뭐 A 씨라고 네. 지칭을 하죠. A 씨가 소송을 냈는데 이 1심에서는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2심에서 그게 정반대로 지금 뒤집힌 거죠. 네, 1심에서는 물론 이 A 씨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네. 이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처벌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공익적 하면서 부분이 훨씬 그렇죠. 중하다는 공익을 좀 더 거죠. 중하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뒤이어서 뭐 신호위반 등등의 그 범칙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법 위반이 많다. 택시 운전기사라면은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특히 교통법규를 이런 의미로 1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요.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네. 2심은 주된 걸로 이 A 씨의 사정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우선 생계형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네. 이분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용달차 기사를 하면서 좀 어렵게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이제 얻어서 네. 택시 기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면허를 잃게 되면 네.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택시 면허 총량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을 봤더니 아내가 있는데 이제 청소하면서 버는 수입이 많지 않고 네. 딸이 있는데 딸은 학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걸 다 잃게 되면은 네.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를 취득하기도 네네. 어려워지고 면허를 취득할 때 돈이 들었잖아요. 예. 그 돈을 회수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선 사정이 네. 안 좋은 점. 확실히 이 택시 면허는 생계형 수단임이 분명한 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분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난 술이 다 깼겠지 하고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좀 참작할 만한 네. 사정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모두 이제 감안이 돼서 예. 2심에서는 공익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취소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점으로 해서 이 2심에서는 인용이 됐습니다. 네, 뭐 설명을 듣고 보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지만 같은 상황을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로 봤다. 이 부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 음주운전 기준 같은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단속도 강화가 됐는데 네. 이 사법부는 이런 변화, 사회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네네.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면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생계라는 사정을 봐주느냐? 네. 이런 아마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을 네. 해서 그걸로 인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우리 도로교통법에 어떤 사정을 참작을 해서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생계형인데 경우인데요.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분들, 뭐 네. 버스 운전기사분들, 용달차 하시는 분들 다 그게 생계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다 여기서 다 구제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 너무 수치가 높으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0.067이에요. 네. 당시 단속 기준이 0.05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속 기준은 살짝 넘은 그렇죠. 상태였고요. 또 아까 어떤 고의성이 약간 낮습니다. 본인은 네. 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으니까 예. 자고 일어났으니까 또 그 외에 이분이 아마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라든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친 경력이 아마 없어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요.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네. 만약에 취소를 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입게 될 불이익은 너무 너무나 크다. 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이거 너무 사법부가 봐주는 거 아닌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재판부마다 또 판단도 다를 수 있고요. 오히려 네. 이제 1심 판사, 1심 재판부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봤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아까 그 숙취로 적발된 점도 정상 참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숙취 운전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숙취는 그러면 언제나 봐주겠다. 이게 봐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안 되고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숙취로 예. 해서 적발이 돼서 단속에 걸렸더라도 이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그 유명 야구 선수 네. 박한희 선수가 숙취로 걸렸습니다. 이게 다음날 또 접촉 사고까지 냈거든요. 0.065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고요. 네. 그 이전에는 또 안재욱 씨가 네. 배우 안재욱 씨가 또 숙취로 또 음주 단속에서 일단 0.096이 나왔죠.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위법행위고 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새벽에도 네. 새벽 아침에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이 숙취 운전을 더 잡기 훨씬 위해서. 많아졌죠, 예전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숙취 운전도 절대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던 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 0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38분 만에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숙소 말고 들길 나요. 몇 장? 네 장. 쭉 보세요. 됐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면허 정지 구치인데 오늘 거서 면허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 생각하고 딱 진짜 며칠 생각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역시 어제였다면 면허 정지에 그쳤겠지만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왜 생긴 건지는 아시나요? 저는 윤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침 숙취 운전도 여전했습니다. 물 빨갛고 드세요, 드세요. 거의 먹으면 그래요. 눈도 빨갛고. 거의 먹으면 되니까. 선생님 0.075 면허 정지 수준하셨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에 면허 정지가 속출합니다. 기초 2개요. 몇 시까지 드셨어요? 자, 이 보신 대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됐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과거에는 0.05부터 우리가 단속이 되고 입건이 네. 됐잖아요. 그 이게 면허 이제 정지가 됐던 거죠. 그렇죠. 벌금을 받고 이게 0.03으로 굉장히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처벌 또한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낮은 처벌이 벌금이 300만 원 이하였어요. 예. 6개월 징역 이하, 징역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였는데 이게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벌은 한 2배 정도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단속 기준은 0.05에서 0.3. 과거에는 0.1이 돼야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 네. 그런데 이것도 0.08이 넘으면은 이제 취소가 된다라는 점. 네. 예전엔 3지 나오셨잖아요. 네네, 3지 지금 나오고. 이제는 2지 나오십니다. 아, 네, 많이 강화가 됐네요. 자, 또 이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 말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되죠? 네, 이거를 또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옆에 타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방조범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방조라는 죄 자체가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걸 다 알면서도 야, 운전해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차키를 아예 넘겨주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럼 조금 어떤 판단에 그 해석의 여지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지금 막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이 처벌 기준에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죄는 처벌함이 원칙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처벌이 강화되니까 이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또 네. 단속 피해서 달아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내는 이런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운전 단속을 하는 게 보여서 네. 그거를 이제 피해서 가다가 사고 내면 뭐 이거 뭐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가중 거고요. 처벌 되나요? 만약에 사고를 우선 냈으니까 사고에 네, 대한 네, 처벌이 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음주운전 측정을 만약에 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지금 죄가 높습니다. 5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이고요. 1년 네.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속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만 0.05가 나왔다 해서 처벌받을 수치보다 그걸 거부해서 받는 그 처벌의 정도가 더 크다라는 점. 네. 네, 그래서 측정엔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음주 관련 사고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 걱정인데 좀 어떤 것부터 좀 고쳐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했잖아요. 처벌 강화한 만큼 단속도 강화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처벌 수위를 높임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 또 네. 저희가 보면은 음주운전은 상습적, 그러니까 그렇죠. 전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서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점, 한 번 걸렸을 때 내가 이렇게 크게 혼이 나는구나 하는 네. 것도 있어야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내가 이렇게 마시고 운전했는데 안 걸렸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도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속도 우리가 좀 상시적으로 해야 할 것 이 같습니다. 술버릇이 운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너 술 마셨으니까 대리 불러. 네. 내지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